이 사건의 범인은 오랫동안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소름 끼치는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숨지도 않았습니다. 멀리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그곳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누군가의 이웃으로, 누군가의 가족으로.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몰랐습니다. 공포는 이미 시작되었고 범인은 아주 가까이에 있었다는 것을 1986년 경기도 화성,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지만 그곳의 밤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논과 밭이 이어지고 가로등은 드물었으며 밤이 되면 사람의 발길은 거의 끊겼습니다. 집집마다 문을 일찍 닫았고 라디오 소리와 텔레비전 불빛이 마을의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 길 위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혼자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길, 희미한 불빛, 그리고 뒤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잠시 걸음이 느려집니다. 하지만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논길 근처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경찰은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이 거의 없는 날이었습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주변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형사들은 천천히 주변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걸음을 멈춥니다. 시선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곳에는 한 여성이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간이 꽤 지난 상태였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통제됩니다. 형사들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명백한 살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발자국, 흙, 주변 흔적. 있어야 할 것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산하고 움직인 것처럼. 몇 달 뒤 또 한 명이 사라집니다. 이번에도 늦은 밤, 혼자, 그리고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피해자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직업도, 나이도, 생활도 모두 달랐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혼자였다는 것, 늦은 시간이었다는 것, 그리고 방심한 순간이었다는 것. 범인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시간, 소리가 사라지는 순간, 그 짧은 틈을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피해자를 빠르게 제압했고 불필요한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밤이 되면 사람들은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문을 2번, 3번 확인했고 창문을 끝까지 닫았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몸이 굳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 멀리서 들리는 발걸음, 문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은 기척. 그 모든 것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누군가는 불을 끄지 못한 채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범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확대합니다. 탐문, 잠복, 추적, 가능한 모든 방법이 동원됩니다. 형사들은 같은 길을 수십 번 다시 걸었습니다. 피해자가 지나갔던 길,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 그 시간, 그 상황, 그 공기까지 다시 재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발자국도 결정적인 물건도 목격자도 모두 불완전했습니다. 수사 중 한 남자가 용의선상에 오릅니다. 비슷한 시간대 근처를 배회했고 행동도 수상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형사들은 더 큰 혼란에 빠집니다. 이 정도 단서로도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수사가 길어질수록 확신은 하나로 모입니다. 이 범인은 익숙합니다. 이곳을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 어두운지, 어디에서 사람이 사라지는지, 어디에서 소리가 묻히는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형사 한 명이 지도를 가만히 바라봅니다. 표시된 지점들, 피해자들이 발견된 장소, 실종된 위치, 그리고 그 사이의 거리.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마치 이 동네를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처럼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칩니다. 이 사람 멀리서 온 사람이 아니다. 이 동네에 살고 있다. 밤이 되면 마을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평온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문을 2번, 3번 확인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채 한참을 서 있기도 했습니다. 불을 끄지 못한 채 밤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텔레비전을 끄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없어지면 더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소리, 복도를 지나는 인기척. 그 모든 것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사실은 그가 이 모든 것을 어딘가에서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몇 가지 단서가 나옵니다. 누군가는 수상한 남자를 봤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이상한 차량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위치가 맞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형사들은 하나씩 대조하기 시작합니다. 지도 위에 표시하고 시간을 맞추고 동선을 이어보려 합니다. 하지만 선은 끝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조각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각들은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흩어놓은 것처럼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논이 색이 변하고 사람들의 옷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이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야기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뉴스도 사라졌고 사람들의 관심도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밤이 되면 문을 확인했습니다. 누군가는 혼자 걷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니라 그저 잊혀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33년이 흐른 뒤 과학이 다시 이 사건을 꺼냅니다. DNA.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던 흔적이 시간을 넘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형사들은 그 이름을 확인합니다. 이미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인 남자. 오랜 시간 이 사건을 쫓았던 형사들은 그 이름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누군가의 이웃, 누군가의 가족,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왜 그는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그날 그 사람들이었는지, 그 이유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 그는 어쩌면 우리가 지나쳤던 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기록 속 그날입니다.